일부러 이렇게 스크롤링이 되는 걸 보여주려고 사이즈를 좀 작게 잡았어요. 실제로 내가 웹페이지를 기획하려고 하면 여기에 어떤 광고 같은 게 오게 되는데 스크롤이 되지 않게 거기에 딱 맞춰서 프레임을 잡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서가 사이즈가 그 프레임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이제 여기에는 프레임 보도도 좀 두껍게 줘봤고 어떤 스크롤링 같은 것도 발생되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프레임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 탑이 하나가 있고 레프트하고 라이트에서 3개의 지금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로스로 해가지고 잘랐을 거고 첫 번째 로스 한 다음에 소스를 프레임 소스를 하나 줬고 그 다음 프레임 소스가 들어올 타임에 또 한 번 칼스로 해가지고 분할을 했겠죠. 그리고 프레임 소스를 2번 줬을 것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지금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보면 소스를 보게 되면 이런 소스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각의 프레임을 분할하는 역할을 가진 웹 문서가 하나 있고 그 프레임을 분할하는데 각각의 들어올 문서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요 밑에 있는 문서는 호목 1, 호목 2, 호목 3라고 글씨가 되어 있는 웹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웹 문서의 이름은 뭐냐면 homework.html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어떤 호목을 갖다가 그 실제로 호목의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목의 문서의 이름이 링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서가 저기 보시면 호목 1, 호목 2, 호목 3로 되어 있는데 걔는 지금 목록 태그를 썼고 얘는 각각의 호목 이름 호목 1.html이고 타겟이 컨텐츠 윈이라고 되어 있네요. 호목 2라고 하는 글씨도 A 태그로 href에서 링크로 hw 호목 2.html로 주고 타겟을 컨텐츠 윈으로 줬어요. 각각의 타겟을 줬는데 타겟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블랭크도 아니고 탑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어떤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프레임을 세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프레임 세트에서 로스로 해서 100픽셀을 줬고 나머지를 줬어요. 그리고 보도 값을 20으로 주니까 보도가 상당히 두꺼운 보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프레임 소스는 첫 번째 이렇게 행으로 로로 자르게 되면 위에 탑부터 바텀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welcome.html이 들어오게 되고 이 프레임에 대한 속성이 지금 소스가 있고요. 스크롤링이 있고 마진 위드스, 마진 하이트가 있네요. 그러면 이 스크롤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토로 잡혀 있어요. 오토로 잡히면 내용이 이 프레임의 사이즈를 오버하면 그때는 스크롤바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스크롤바가 없는 거죠. yes라고 놓으면 스크롤바가 언제나 있을 거고 no로 놓으면 스크롤바가 언제나 없어요. 그래서 오토로 줬고 마진 위드스 하이트는 요 내용이 요 프레임에서 이 welcome.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이 프레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진 위드스를 얼마로 줬어요? 100으로 주니까 이렇게 위드스가 100이네요. 그 다음에 마진 하이트가 30이니까 이렇게 30이 됐어요. 요거는 이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좌표가 위드스는 말하자면 X좌표가 되는 거고 하이트는 Y좌표가 돼서 이걸 0,0을 하고 줬을 때 얘는 100,30이 되는 지점부터 문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스로 잡아가지고는 2개로 분할해서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프레임에 welcome.html이 들어왔고 밑에 있는 프레임에 프레임 소스가 들어와야 되는 타임에 프레임 소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레임 세트에서 다시 갈롱으로 분할을 했죠. 20%, 80%.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서부터 차곡차곡 문서가 들어올 건데 첫 번째 소스는 homework.html이니까 여기에 homework.html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poem.htm인데 poem.htm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자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왜 이름을 안 줬어요? 저 위에도 프레임 있고 프레임이 3개가 있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만 네임을 줬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 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다 이름을 지어줘요. 왜? 그 사람을 명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데 만약에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다. 그럼 이름을 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 존재가. 얘나 여기 프레임은 얘는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픽스돼서 어떤 배너 광고나 어떤 메뉴가 오게 될 거고 이것도 메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눌렀을 때 링크에서 타겟이 될 프레임은 이름을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넓은 공간으로 실제로 컨텐츠나 어떤 디테일이 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메인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레임에다가 물론 소스도 있지만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이 네임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 위는 누가 써먹어요? 아까 여기 소스를 제가 미리 보고 온 이유가 호목 1, 호목 2, 호목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목 1에 href에서 링크가 걸려 있죠. A의 href는 호목 1.htm인데 타겟을 뭘로 줬냐면 컨텐츠 윈으로 줬어요. 이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는지 알겠죠? 프레임 세트는 이렇게 분할을 해요. 구획으로 몇 대 몇으로 행으로 자를 건가 열로 자를 건가 구획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에 들어가는 프레임은 자기가 거기에 오게 되는 문서는 소스라고 하는 속성으로 해서 이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얘가 스크롤이 될 건가 문서가 들어올 때 그 프레임의 즉 꼭대기 좌표에서부터 마진 위드스, 마진 하이트로 해서 XY 좌표 그 부분부터 문서가 들어오게 되는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임을 그 프레임에 이름을 주는데 각각의 이름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프레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들어올 프레임만 이름을 준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실제로 그러면 그 문서에 가서 자 여기서요 호목 1은 여러분 이런 호목 2도 있고요. 호목 3도 있는데 호목 2를 한번 눌러볼까요? 호목 2에서는 뭘 했냐면은 A의 네임 태그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스크롤이 되는 호목 두 번째 호목이 그쵸? 컨텐츠 윈에 지금 잡히게 되죠.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호목 3를 하게 되면 이런 지난주에 했던 거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액티브 콘텐츠 실행하는 거 허용을 하겠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라져 버렸네. 우리가 여기에 인베드로 해서 음악도 들어오고 동영상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음악이 플레이되고 동영상이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컴퓨터에 이 클라이언트 쪽에 그런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실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가 뭘 까는 것을 그리 성공적으로 지금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집에서 실행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잘 그게 깔릴 거예요. 이제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질문이 있겠네. 내가 여기에 문서를 호목 3.htm을 불러왔는데 그 호목이 또 프레임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각각 실습해 보세요. 내가 부른 문서가 각각의 어떤 HTML 문서면 다 들어와요. 꼭 HTML이 아니라 JPG라든가 어떤 문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문서가 프레임에 들어오는 문서 자체가 또 프레임 세트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건가? 네. 자, 그랬고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 인베드로 해서 음악이라든가 또 이런 동영상 이런 것을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되고 어떤 학생은 조금 성공적으로 플레이가 안 된 경우가 있었죠.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문서를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홈에 홈웍 1.htm도 만들고, 홈웍 2.htm도 만들고, 홈웍 3.htm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는 이미지스 밑에 넣고, 음악은 뮤직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서에서 필요할 때 인베드 소스는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얘랑 같은 레벨이에요. 사실은 얘는 뭐냐면 홈 속에 들어있는 애예요. 그쵸? 홈 속에 들어있는 애니까 이미지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내 밑에 있는 애도 되고, 그냥 이미지스 뮤직으로 해줄게요. 뮤직 밑에 있는 만약에 summer.mp3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지금 과제를 어떻게 했냐면,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기 학과 이름을 주고 여기에 홈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리고 뮤직은 뮤직 폴더에, 그리고 동영상이나 그림 같은 것은 이미지스 폴더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홈 밑에 홈웍 3.htm이 존재할 거고, 홈웍 3은 음악을 플레이 하려고 하면은 자기 부모로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이 폴더에 접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줬을 거냐면, 부모에 올라가려고 땡땡 슬래시 한 단계 상위 폴더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뮤직에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에 summer.mp3를 플레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베드 태그가 자기랑 같은 폴더에 있거나 자기의 하위 폴더로 있는 것은 문제없이 플레이를 해주는데, 상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잘 커버가 안 돼요. 인식을 못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는 정상적인 컴파일러를 가지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우리가 쓰는 웹에서 쓰는 HTML은 얘는 일종의 웹 브라우저가 인터프리터가 돼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웹 브라우저도 익스플로러도 있을 거고, 크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인가 이런 거 있고, 뭐 사파리, 뭐 오페라,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있어서 그 웹 브라우저의 어떤 때는 얘가 디펜던트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BG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쪽이고,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넷스케이프 쪽이고, 그래서 그러면 나 노래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베드하고 BG 사운드하고 둘 다 집어넣으면 돌아가죠, 보통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브젝트 슬래시 오브젝트, 이것도 어떤 객체, 뭐 엠팩이라든가 어떤 지금 음악이라든가 플래시, 샤게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플레이할 수 있는 자바 애플렛, 이런 객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태그도 있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이런 객체들을 우리 문서에 포함시키는 태그들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미지도 여러분이 이미지 소스 그러면은 정적인 이미지 PNG라든가 뭐 JPG라든가 GIF 문서만 IMG 태그는 커버를 했죠. 근데 이미지 태그에서도 다이나믹 소스라고 DYN, SRC 해가지고 AVI나 어떤 그 WMV 같은 파일을 불러오면 플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내 웹페이지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태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BG 사운드, 인베드 이제까지 두 개를 봤고, 인베드는 상위 폴더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조금 성공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웹페이지를 보고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이해하면 프레임에 대한 모든 설명은 끝나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프레임은 프레임 세트 슬래시 프레임 세트 사이에 오게 되는데, 프레임 세트는 속성으로
행으로 자를 건가 아니면은 열로 자를 건가 칼스, 로스가 있어요. 테이블에서 합칠 때 칼스판, 로스판하고 스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테이블에서는 합치기 할 때 행으로 합칠 때는 로스판이었고 열로 합칠 때는 칼스판이었어. 프레임 세트 태그에서는 여러 개의 그 칼럼들을 갖는다 해서 칼스, 로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얘는 이런 보더, 프레임 보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 보더가 제로면 경계선이 안 보여요. 어떤 때는 제로로 해야지 모양이 좋을 때가 이제 있고,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먹는 것은 여기에 정보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원의 낭비이죠. 어떻게 보면 저 값을 많이 주는 거는. 그랬고 프레임 세트는 속성이 좀 심플하죠. 행으로 자를 건가 열로 자를 건가 보더가 어떤가 이런 정도인데, 프레임의 속성에는 조금 많아. 소스가 뭐가 올 건가, 이 프레임의 이름은 어떻게 될 건가, 스크롤링은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정보가 이 프레임에 들어올 때 좌표를 어느 좌표로 시작해 가지고는 정보가 들어올 건가, 그게 마진 위드스, 마진 하이트로 해서 오게 되고, 절대 사이즈 조절하지 마, 그 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거 여기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지금 어떤 애냐면 homework.html인데, 방금 전에 봤던 문서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행으로 자른 다음에 다시 칼럼으로 잘랐고, 여기에는 웰컴이라고 하는 문서가 들어와 있었고, 이쪽에는 homework.html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poem.html이 들어와 있는데, 이 homework이라고 하는 html의 소스를 보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요 캡처를 보여주려고 지금 태그를 갖다가 조금만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헤드 부분이고, 비지 컬러는 그레이를 줬어요. 그리고 글씨가 OL이니까 순서가 있는 목록이죠. 그래서 1, 2, 3은 내가 써준 게 아니라 OL이 써준 거예요. 호목 1, 호목 2, 호목 3인데, 얘는 문서가 호목 1.htm, 2.htm, 3.htm하고 연결이 될 거고, 이 문서가 보이는 것은 여기 자신 셀프에 보이는 게 아니라 컨텐츠 윈이라고 하는 부분에 얘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어요. 자, 혹시 프레임에 대한 질문 있어요? 이런 프레임 어떻게 하겠다? 자, 없으면 이번에는 I 프레임으로 넘어갈게요. I 프레임. 자, 웹페이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한정된 이 페이지 공간을 논리적으로 잘 어떤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 해. 그럴 때 가장 간단하게는 테이블로 해가지고는 구획을 나눠서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테이블 내에서 뭐 정렬도 하고 백그라운드 색깔도 주고 다양한 작업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표가 아니고 그냥 쭉 문장을 적는데 패러그래프로 해서 뭔가 분할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건 스타일 시트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div라는 태그로 해가지고는 그 부분에 있는 문서의 내용만 딱 어떤 속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body 하면 body에 있는 속성은 전체 웹페이지에 영향을 주는데, div/div는 지금 요 div/div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영역을 가져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스팬이에요.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쭉 있다고 하면은 요 어떤 글자 사이에 좁은 부분을 또 어떤 영역을 구별해 가지고 정보를 실을 수가 있어요. 다 이거는 CSS 할 때 이제 설명이 될 부분인데,
요 div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단처럼 문단 영역처럼 자리를 잡고 영역을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글자 속성이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그 폰트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영역을 분할을 한다는 디비전을 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 있어요. 스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쭉 나열되는데 어느 글자나 문자 단위로 해가지고는 정보를 바꿔주려고 할 때 스펜을 썼어요. 또 뭘 썼냐면 아예 웹페이지 자체를 구획을 정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프레임 세트였어요. 근데 지금 하게 되는 아이프레임은 어떤 애냐면 이 I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인라인의 의미예요. 인라인. 여러분 인라인이 무슨 뜻인가요? 요거 하이픈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보세요. 폰트라고 하고 여기에 슬래시 폰트라고 값을 주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여기에 폰트에 사이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컬러도 주고 다양한 속성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쭉 내용이 오게 되는데 요 태그 단위로 어떤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인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그들은 다 인라인 태그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CSS는 인라인 플러스 뭐를 지원해 주냐면 어떤 내 문서의 뭐 글자의 색이라든가 링크라든가 크기라든가 폰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디자인적인 내용들을 이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mystyle.css를 줬어요. 그래 놓고 내가 HTML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얘가 링크로 우리가 href 해가지고 링크를 탁 클릭을 하면 문서 이동하듯이 이 속에 링크의 정보를 가져서 그러면 이 내용이 브라우저가 해석할 때 여기에 다 이 파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걸거나 또는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가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해서 정보를 쭉 적어놔요. 이것을 뭐라냐면 인베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라인이라는 게 지금 뭔지 알겠죠? 인라인은 뭐냐면 그 태그 차원에서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는 어떤 방식이에요. 인라인 방식은. 자,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은 이제까지 여러분은 프레임 세트 슬래시 프레임 세트 하면은 이 웹페이지 전체 차원에서 그었죠. 프레임을. 맞아요? 근데 아이프레임은 뭐냐면 아이프레임은 이 웹페이지의 어떤 특정 부분을 딱 얘는 뭐처럼 웹페이지가 두 개 딱 겹쳐 있는데 서로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듯이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프레임은 뭐냐면 이 하나를 전체를 구획을 잡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웹페이지 내에 어떤 공간을 살짝 이렇게 디비전을 잡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아이프레임 소스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가지고 이 속성을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서 내가 넓게 잡았어요. 좁게 이 부분에 작아서 얘가 이 부분에만 딱 오게 할 수도 있고 내 웹페이지의 어떤 영역을 그쵸? 프레임을 독자적으로 잡아서 웹페이지 내에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프레임 나눴을 때 poem.html 그쵸? 딱 이 부분만 들어와요. 내용이 조금 다소 크니까 스크롤바 역시 오토로 지금 잡혀 있죠. 자, 학교 홈페이지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다음에 다음 그렇지. 되어 있어. 그래서 보시면 아이프레임은 프레임보다 자주 쓰진 않아. 근데 어떤 때 딱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면
저 웹페이지가 좀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프레임은 마찬가지로 프레임처럼 제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했던 프레임은 프레임 세트 속에 프레임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와야 돼. 프레임 세트 속에 제가 프레임이 들어오고 프레임은 독자적으로 못 쓰여요. 그랬죠. 근데 독자적으로 쓰인 애가 사실은 아이프레임이야. 프레임 세트로 해서 로스, 칼스 분할하지 않고 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태그를 인라인 형식으로 해서 딱 내가 어떤 영역에 어느 위드스하고 하이트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 인라인 방식의 프레임이에요. 아이프레임이. 그래서 위드스, 하이트하고 소스가 있죠. 근데 지금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좀 해야지 속성을. 그래서 위드스, 하이트 그렇죠. 얘 픽셀로도 되고 물론 비율로도 돼요. 비율의 장점 웹페이지에 리사이즈가 일어났을 때 얘는 계속 그 사이즈가 재조정된다는 거죠. 프레임 보도 알죠? 이제 보도가 있는 거 스크롤링 얘는 뭐 오토면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진 위드스, 마진 하이트는 그 프레임 안에 상하, 좌우의 여백을 줘요. 그 다음에 네임. 이름이 없으면 이 프레임에 이름이 없다고 하면 그 프레임으로 어떤 정보가 와라 알려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H 스페이스, V 스페이스가 있는데 가서 보면 이 소스를 한번 보죠. 소스를 보시면 자 테이블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자기가 HTML 소스를 이제 구성하기 나름인데 얘는 지금 테이블을 2개로 잡았어요. 위에 일행 3열인 하나하고 일행 1열인 걸 잡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는 게 테이블 위드스를 9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TD 값을 300, 300, 300으로 해서 900을 딱 맞춰줘야지 되지. 저기로 900으로 잡아놓고 얘를 값을 오버하거나 모자라게 주면은 조금 마지막에 웹브라우저가 보여줄 때 제대로 안 보여주겠죠. 그래서 저 테이블 위드스를 잡았다. 그러면 각각의 TD의 값은 더했을 때 저 900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이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TR의 비지 컬러는 요 그린색이 바로 BDDD 7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D 위드스는 300에 글자는 센터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느느 마그레트고 얘는 지금 저런 문서로 poem.html로 오는데 타겟이 보니까 비운 거 알겠어요? 이 비유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프레임이 있어요. 아이프레임 여기 아이프레임에 얘도 위드스 900으로 줬어요. 왜요? 테이블하고 크기를 꼭 맞춰가지고 꼭 세트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해서 900으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이거를 500으로 줬어요. 요거 500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임 보도는 노로 해서 보도가 없으니까는 그쵸? 오히려 훨씬 모양이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소스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준 거죠. 그리고 마진 위드스하고 지금 마진 하이트 값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아이프레임의 이름이 뷰예요. 저 이름이 뷰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AHRF 링크가 걸린 문서들이 타겟을 뷰로 해서 잡는 거죠. 자, 이해돼요? 그렇죠? 프레임에 이름이 없다고 하면 죽어있는 프레임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누구나 이름을 갖느냐? 아니죠. 대부분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메인가는 어떤 컨텐츠 내용이 가장 메인 컨텐츠로 바뀌어야 될 부분의 프레임만 이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하고 아이프레임하고 잘 해놓으니까 모양이 굉장히 좋죠. 꼭 아이프레임이 테이블 속에 와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테이블에 줬을 때가 어떤 모양의 레이아웃을 잡기가 좋으니까 이제 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프레임까지 해서 오늘은 프레임에 대한 내용만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프레임이 3개 또는 4개 되는 화면 분할로 자 그래서 폴더를 약간 모양을 제가 바꿨어요. 자기 학번 이름이 있고 그 폴더 밑에 HTML 문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뮤직 폴더, 이미지 폴더 해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조금 조그마죠 뭐. 프레임만 볼게요 오늘은.